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이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서로 지루할 틈 없이 노력해라도 있었고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계획해라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과 이해, 배려의 마음가짐을 가져라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틈 없도록 언제나 새로운 매물 정보 업데이트하면서 이벤트 열어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계획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랑 결혼해 주실 건가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 1부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70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와 직접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주실 분은요. 수요일의 남자죠.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앞서 이렇게 결혼을 할 때 마음가짐 같은 거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결혼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목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요? 어떤 목표요? 내 집 마련이죠.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네. 맞아요. 집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 옛날 부모님들 네. 세대에서는요. 어떻게든 먹을 걸 아껴가면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그렇죠.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실제로 알아보면은 이 신혼부부들이 집 마련이라는 게 아니면 전세를 얻더라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돈으로 전세를 얻는 것보다 집을 살려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거를 사람들이 못 견뎌해요. 사실은 젊어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집을 꼭 내 집 마련을 제1 목표로 해갖고 해 나가는 게 이 나중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제가 빼먹은 부분 확실하게 챙겨주셨네요. 결혼할 때 이 집 부분도 사실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투자 팁 드리고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시는지 첫 번째 연결해 주신 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을까요? 강동구, 네. 강동구 고덕동의 그 시형 아파트 재개발을 하나 아들 앞으로 샀는데 아들을 안 사겠다는 걸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샀는데 네네. 그 전망이 어떤가 해서 알겠습니다. 아버지 결정이 잘했는지. 네, 시청자님 혹시 TV 함께 시청하고 계시면요. 볼륨 조금 TV 낮춰주시면요. 네. 예. 네, 볼륨 낮춰주시면 저희 통화 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예. 고덕시형 아파트 현재 뭐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개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막막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고덕 예, 시형 아파트를 사셨는데 언제 사셨나요? 3월 20일. 올해요. 예. 이제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네. 아들을 안 사겠다고 하는 거를 내가 예. 억지로 그냥 넣었는데. 일단은 그 결정은 잘하신 건데 예. 고덕 시형 아파트를 올 초에 사셨는데 지금 이미 철거 중이에요. 재건축을 이미 진행을 잘 하고 있죠. 예. 그때 이 사실 때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시고 접근하신 것 몰랐죠. 같아요. 지금 추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 내야 되죠? 몇 평을 받으셔갖고? 17평짜리 샀는데 아파트는 그 34평짜리예요. 네. 그게 17평을 그 얼마에 사셨어요? 이 3억 4천에 4억 3천에 샀는데. 네, 예. 4억 3천에. 예. 네. 지금 34평 가려면 추가 부담금 내야 되겠네요.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억 정도. 2억 한 2천까지도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아드님을 집을 사게 해드린 것만큼은 정말 잘하신 건데요. 그럴까요? 아마 저희 방송을 이렇게 꾸준하게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은. 아니 이번이 처음 1년 전에 처음 봤어요. 이게. 그러셨군요. 앞으로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저희 방송에서 이런 각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청자들하고의 질문 상담을 할 때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거를 아마 견눈질로 보셨다면 네. 사실 이거 안 사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별로 추천을 이렇게 못 해드렸었습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 이미 사셨으니까 뭐 어쩔 수가 그렇죠. 없겠지만은요. 지금 현재 17평을 고독 시형 아파트를 예전에 올 초에 한 4억 3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지금 추가 부담금을 약간 2억이 넘는 금액을 내서 34평으로 간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 합치면은 그 추가 부담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이고, 좀 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34평에 대한 가격이 6억 중반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요 한 5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6억 중반이면은 사실은 가격적으로 무거워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대단지입니다. 사실은 좋아요. 위치적으로는 좋고 거주 환경은 아주 좋을 겁니다. 실거주자라면은 예, 크게 예. 뭐 나빠할 건 없는데요. 일단은 그 입지적으로 그 인근에 이제 미사 강변 도시가 얼마 전에도 또 분양을 했어요. 근데 평당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 1,3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34평 정도의 분양 가격이 4억 네. 중반이었습니다. 한 2억 그렇죠. 정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아무튼 이 입지적으로는 하남 미사지구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고동역이 있고 고동역 인근에 이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도 있기 때문에 훨씬 주거 환경이 지금으로서는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일반 분양 여기가 또 대단지예요. 한 4천 세대에 가까운 그런 대단지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을 만한데 가격 자체가 별로 소비자한테 메리트를 못 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성으로 사실은 올 초에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쭉 갖고 가시면은 그래도 이제 그 보금자리 쪽이 축소가 되면서 이제 뭐 미사 이제 강변 도시가 됐고 강일지구도 보금자리에서 축소를 해서 아무래도 이런 복합 업무 상업시설을 또 넣기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아마 여기 그 고덕시형 같은 경우는 삼성 내면에서 시공을 하는데 올 연말 안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지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 분양을 하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분양을 한다면 약간의 그 이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분양이 일반 분양분이 잘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조합원에 대한 그 추가 부담금은 아무래도 크게 부담되지 않게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정해져 있지만은요. 추가에 또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는 또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이 돼 있는 지역에서 이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파트 시장이 지금보다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이제 힘내시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드님이 매입을 반대하셨다 하셨는데요. 이 앞에 뭐 다른 부분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장기 보유하면 괜찮을 거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 네, 좀 기운 좀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4시 반에 항상 방송 찾아오니까요. 꾸준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하셨을까요? 여유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수원의 그 광교 신도시 옆에 그 인계동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그 새 나오는 원룸 같은 거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요즘에 방송에서 하도 그 원룸이 좀 이렇게 포화가 됐네 안 됐네 말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한번 고민 결정하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전화를 주셨어요. 항상 이렇게 예. 뭔가 액션을 취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도 참 좋겠다 싶은데요. 수원 예. 쪽으로 원룸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 공급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그 원룸을 보셨는데요. 뭐 이런 예. 지역적으로 사실은 이 원룸이 포하다라는 말이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예. 이 원룸이 또 그만큼 투룸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수익형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상품이다라고 일단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지역적으로 분석을 다 별도로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원룸이 포하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수원시청 쪽이 인계동이에요. 수원시청이 있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요번 달에 말일날 이제 그 개통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예. 어디 그 지금 바라보신 그쪽 지역이 수원시청하고 가깝습니까? 예, 이번에 그 29일 날 개통되는 역에서 한 1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래. 여기서 100m. 예. 아주 좋은데요. 네. 예. 그러면 그게 그 원룸이 일단 원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첫째가 수익률이고요. 예. 두 번째가 그거 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 제가 지금 지도를 보니까 예. 지금 수원시청이 있고 예. 지금 이쪽이 수원시청이 있는 지역이고요. 요게 예. 지금 수원역이 이제 새로 이제 요번 달 말일날 이제 개통을 합니다. 분당선이. 예. 그래서 이쪽에서 100m 거리라고 하면은 상업 지역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시청과 아울러서 업무와 이런 상업이 잘 발달돼 있는 지역이고요. 예. 근래 오피스텔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신 그 원룸은 예. 임대가 놓여져 있는 건가요? 아, 임대가 현재 나가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과 임대 가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매매 금액이 한 8,500 정도 되고요. 네. 임대가 1,000에 50 정도 됩니다.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면요.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러면 하도 이게 그 새가 계속 맞춰지는 데는 여기 들어오니까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건데요. 네. 여기 강조 신도시도 발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예. 강교 신도시 쪽엔 사실 오피스텔 공급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요. 아, 네. 예. 예. 근데 이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역도 이번에 개통이 돼서 좋긴 하지만 역보다 더 중요한 건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근에 수요가 예.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원룸을 사시는 분들은 다른 예. 주택과는 틀려요. 직지 근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역세권보다. 뭐냐면은 역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거주를 할 때에는 주변의 거주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를 보지만 원룸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직장하고 가깝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 수원시청 근처에는 직장과 상업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역세권이면 더 좋은 거겠죠. 지금 현재 수익률로 봤을 때 8,500에 만약에 1,000에 50이라면 실투자금 예. 7,500에 월 50이 나온다면은 수익률이 연 8% 이상이 이제 대출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용기 예. 내셔서 한번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에서 네. 100m 하니까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예, 노래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시청자님 예, 예. 네, 노래를 부르셔도 좋을 만큼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전화 참 용기 잘 내가지고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기분 좋게 다음 분의 전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시죠? 제가요, 네. 2007년도 정도에 구리에, 네, 그때 한참 구리가 그 뉴타운이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네. 네,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사놨는데, 그게 중간에 막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다가, 그 뉴타운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놔서, 사실은 내놨긴 했는데, 팔리는 게 그렇게 잘 팔리지도 않고는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네. 돼서 전화 네, 드려봤거든요. 구리 쪽 뉴타운 호재를 믿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 네.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일단 매도로 내놓긴 하신 거고요. 네, 내놓긴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구리역 쪽에 인근에 있는 건가요? 구리역하고는 조금 빗나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구리역 쪽에 이제 인창수택 뉴타운 아, 안에 네네, 포함되어 있는 네네. 예, 그런 네. 매물인 것 같아요. 네. 투자로 오래된 빌라. 네. 예, 투자로 이제 빌라를 사셨는데 네. 이번에 뉴타운에서 해지가 됐나요? 네. 예, 그렇군요.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사실은. 네. 지금 여기 이쪽 지역이 이미 한 5군데 지역 구역이 올 봄에 해지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또 이 상대적으로 지금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뉴타운이 해지가 되면 네.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좋아지고요. 이런 네. 작은 지분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인데요. 지금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을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를 하시고 사실은 또 나머지 지금 뉴타운 지역은 또 진행이 이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뉴타운에서 벗어난 지역은
그동안에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저는 사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해지된 지역에 갖고 계시니까 일단 안타깝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매도를 성공을 하셔갖고 안쪽으로 다시 이런 뉴타운에서 해지가 안 된 쪽으로 재투자를 하심이 어차피 최초의 목적이 투자 개념이시니까요. 그런 네.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사실은 그 전에 금액이 많이 올랐었어요, 빌라가. 근데 옛날 가격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근데 같고요. 뭐 지금 깎아서 내놓는다고 내놨는데 거기서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진짜로 팔릴 수 있는 금액에 우선 팔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 다른 데로 이제 뉴타운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그 안에서도요. 네. 용적률을 그 285%까지 이렇게 상향시켜주는 지금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 인창 수택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 구리시가 네. 이쪽이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네. 그래도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 기반 시설도 좋아질 것이고요. 하나의 신도시 네네. 같이. 네. 또 네. 이 역도요. 그 이 8호선 암사역에서 지금 구리 쪽으로 올라오는 그 네네. 지하철도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교통 환경 또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되는 쪽, 좀 속도가 네. 나오는 쪽으로 사실 옮겨 보시면은 애초에 네.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손해는 손해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옮겨 타셔갖고 결정을 내리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시청자님이 애초에 네. 생각하셨던 대로 사실 네네. 정답은 그거였습니다. 이 많이 가격이 다운되긴 했지만 조금 더 낮춰서라도 한번 매도해보자라는 전략이셨거든요. 네. 네, 참고하셔서 움직이시고요. 사업 속도 네. 좀 빠른 곳으로 한번 다른 곳 눈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예, 저는요,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네, 그걸 땅을 사면 좋을지, 네네, 아니면 뭐, 그 재개발 지역에 네. 투자를 하면 어떨지, 어느 쪽이 나을지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어디인가 이렇게 돈을 투자할 투자 장소를 찾고 계신 거네요. 네. 네, 토지나 또 재개발 지역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어느 쪽이 나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토지와 재개발, 혹시 좀 전에 재개발 얘기해갖고 또 재개발을 갑자기 문득 생각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사실 이 토지냐 재개발이냐 사실 성격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지는 어렵습니다. 단 이제 그 안에서도 좋은 이제 뭐 좀 투자 방향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네. 토지는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윳돈으로 없어도 된다, 묻어놓는다 생각하는 게 사실 토지 투자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에 대한 부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시대의 트렌드를 약간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요. 그냥 토지를 그냥 묻어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토지에 대한 이용도 많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예를 들어 이 옛날에 준농림 지역이 이제는 관리 지역으로 또 관리 지역도 세분화돼서 계획 관리 뭐 아니면 뭐 이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서 이 이용 가치에 대한 구분이 이제 확연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 토지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선택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성향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토지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신다면 이용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이용을 한번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네. 장기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매도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두면 오르겠지랑은 틀립니다. 확연히 틀려지는데요. 나중에 이 땅을 누가 사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용 가치 어떤 목적을 갖고 토지를 사려고 하시는 분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매도를 할 때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토지의 이용 가치를 꼼꼼히 살피셔갖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발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시대 상황에서 재개발 시장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한다면 재개발 지역에 좋은 급매물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한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한 미래에 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연동해서 수익률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주식이 그냥 보통 종목을 사는 것보다 선물을 샀다. 그러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낸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파생 상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재개발은 아파트가 미리 되는 거를 갖다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주면 더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요. 예. 말씀을 하세요. 예, 그 물건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나 네. 그 아파트가 있나요? 자, 이렇게 봅니다. 한 지금 재개발 지역으로만 따지면요. 구역으로만 따지면 서울에도 거의 300개에 가까운 구역이 있어요. 진행 속도가 이제까지 한 5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 좀 많아요. 근데 이번에 뭐 이제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가 부분 폐지가 된다든지 좀 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나오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재개발 시장 또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그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또 이 속도, 이 기간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 투자거든요. 타임 이즈 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 처분이라든지 막바지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액으로 급매물이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지역에서 저렴하게 산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뭐 세미나 같은 데 오시면은 제가 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좀 방송이 아닌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이다 보니까요. 뭔가 네네. 정확히 어디에 뭐를 투자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이 있고요. 세미나에서 참석하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거나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또 통화가 따로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세요. 예, 그렇게 네, 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의 아쉬움을 달래는 세미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진단하고요.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더 자세하게 고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지막 통화하신 분도 그렇고요. 사실 뭐 토지나 재개발 부분 혹은 부동산 부분에 투자하시려는 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그런 부분 다 충족이 될까요? 그럼요. 뭐 충족이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실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든 뭐 정책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걸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법을 몰라도 됩니다. 이런 중개업소에서도 완벽하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내가 어떤 목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떤 상품이 좋은지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틈새 시장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내 스스로의 자산 현황과 투자 목적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서울의 경우는 64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꺾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4주 연속 오르는 서울 전셋값.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이제는 11년 전 매매가보다도 비싸졌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전셋값은 908만 원으로 지난 2002년 평균 매매가 893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평균 전셋값은 5억 원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매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에선 내년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 물량이 9년 내 최대인 2만 8천여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기존 입주민들은 거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월세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100개 구역 9만 6천여 가구 중 일부도 내년에 분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 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8만여 가구로 올해보다 8만여 가구, 36% 늘어나지만 수도권은 8%, 서울은 9% 늘어나는 수준에 그칩니다. 전세 수요가 몰린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은 내년에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긴 하지만 국지적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세 매물은 부족하고 전세 수요는 계속 지속되면서 월세 증가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요인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다음 달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모두 20곳에 1,531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닥터아파트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11만 8,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 감소한 가운데 수도권이 2.3% 줄었고 지방은 3.7% 증가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들어 지난 5월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하다 지난 9월부터 매매 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필요성이 적어 뉴타운 지구에서 빠진 존치 지역에 대해서 시범 적용했던 저층 주거지 보존, 정비, 개량,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첫 사례가 완공됐습니다. 서울시는 기름 뉴타운 내 존치 지역인 성북구 기름동 1170번지 일대 소리마을 저층 주거 지역을 재개발 대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지역 내 CCTV 보안, 방범 시설, 주차장 설비 등을 비롯해 가로 환경 개선,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 기반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오는 22일에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합니다.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는 평촌 스마트 스퀘어 내에 들어서며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 10개 동 총 1,459가구로 구성됩니다. 분양 가격은 59제곱미터 주택형이 3억 4,100만 원부터 84제곱미터 주택형이 4억 7천만 원, 96제곱미터 주택형은 5억 4,2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어릴 때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는요. 그때는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 종이돈 굉장히 우스웠습니다. 이 커서 보니까 굉장히 벌기 힘든 돈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돈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이 매물 정보 시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할게요. 02-2077-639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은요. 알천 부동산 투자연구소 김현호 대표, 오렌지 컨설팅의 김영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 두 분이 이렇게 힘없이 인사를 해주십니다. 매물 정보만큼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현우 대표님 웃고 계십니다.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임대 수익형 매물로서 처역세권 매물이 되겠고요. 마포권 대학간 인근으로서 이 꾸준한 임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분한테 지기 싫어서요. 좀 상큼한 색으로 입고 왔습니다. 부동산계의 상큼함으로 통하시죠? 김영우 소장님, 어떤 정보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저렴한 급매물을 가지고 네. 나왔는데요. 일단 대학가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렴한 급매물이지만 아주 임대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으로 향후 성수동 지구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수요층이 더욱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우 소장님의 매물 정보부터 보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도보 4분, 2호선 건대입구역 도보 7분이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8층 중 6층에 있고요. 매매 금액 넘겨볼게요. 9,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5,7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놀랐습니다. 매매 금액이 9,500만 원, 요즘 뭐 보통 억 단위로 넘어가는데 네.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상당히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일단 매매 금액이 현재 1억 미만 매물로서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이제 건대하면은 세종대와 건국대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풍부한 임대 수요와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수동의 개발로 인해서 성수동 직장인의 수요층까지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이제 건대 상권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수요층이 상당히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2호선, 7호선 이제 건대 입구역과 그리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하셨는데 이쪽 지역에 학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왠지 쾌적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변 괜찮나요? 네, 주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일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도 한 50만 평 규모의 어린이대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풍부한 녹지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고 또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뚝섬 유원 지역이 또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프리미엄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으로서 이런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2008년도에 들어선 이 건대 스타시티와 더불어서 상권의 수요층이 상당히 많아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수요층의 어떤 소비층의 어떤 패턴도 기존의 어떤 20대 대학생 수요에서 30대에서 50대의 어떤 나이 차가 좀 있으신 분들까지도 이 지역의 어떤 수요층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상권이 더욱 발달하고 복합성과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교통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호선, 7호선 강남역 강남역과 인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교통이 좀 편하다 보시면 되겠고 또 위쪽으로는 청담역이라든가 노년역까지 지하철로 1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 대공원 이야기 해주시니까 네. 왠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쪽 지역에 아까 얼핏 지나가면서 네. 지구 단위 뭐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죠? 일단 건대 입구역 위쪽으로 보시면 어린이대공원역이 있는데 네. 어린이대공원역부터 이제 뚝섬 유원 지역 그 길을 이제 능동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능동로를 따라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향후 이 지역은 이제 호텔이라든가 관광 숙박시설이 들어오고 또한 건국대학교의 건국대 병원과 연계해서 어떤 의료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향후 관광객들이 더욱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성수동 지구, 성수 IT 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IT와 BT, R&D 산업 등이 이제 추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화양동 지역의 어떤 임대 수요층이 더욱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숙박시설도 들어오고요. 또 개발진흥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다 하면서 개발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네. 보통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곳 같은 경우는 네. 규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규제 우려는 없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불허되었던 어떤 규제들을 많이 지금 풀어줬기 때문에 네.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확충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인근에 이제 그 건대입구역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역 주변에 이제 그 광진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양호한 그런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여건이 좀 잘 마련이 돼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어떤 식으로 꾸려져 있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작년 2월 달에 네. 지금 준공이 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총 8층 건물에 6층에 위치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 하나와 욕실 하나, 그리고 내부에는 풀 옵션 집기가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임차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동시에 임차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하나, 욕실 하나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가격 부분 처음 이야기 들을 때 매매가가 9,5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매 금액이 현재 9,500만 원인데요. 네. 인근에 이제 분양했던 오피스텔 금액이 현재 2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한 2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증금 500만 원, 현재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임차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출 5,700만 원, 그래서 실투자금이 3,300만 원인데, 이 매매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월세가 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연임대 수익이 한 11% 정도 되는 수익률이 높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렴한 매매가로 인해서 임대 수익률 높다. 연간 임대 수익은 한 1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김양우 소장의 매물 확인했고요. 이어서 김현호 대표의 매물부터 화면 정보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도보 1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 4월입니다. 8층 중 7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1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6,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으로 왔습니다. 초역세권인 것 같아요.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6호선 광흥창역 1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서광대교 북단에 위치하고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근 6개의 대학과 서광대교를 지나 여의도권의 직장인 수요 등으로 본 매물이 입지한 지역은 여타 지역 대비 임대 수요가 풍부한 강점을 지닌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인근 분양 매물과 이 비교를 했을 때 약 70%의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쪽이면은 지역 자체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도 굉장히 많고 네. 또한 이 오피스텔이랄지 임대 수익형 매물의 경우 이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본 매물까지 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 구릉지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매물이 있는가 반면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평지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거주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서광대교 북단에 위치한 매물로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서 여의도권의 어떤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 매물의 경우 이 풍부한 대학생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바로 인근에 서강대 및 홍대, 이 연대, 이대, 명지대 등 다양한 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의 인근으로는 서울의 10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상권, 신촌 상권, 이대 상권 등 다양한 상권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상권에 또한 배후 주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의 경우 이 한강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분양을 지금 현재 서둘러 보신다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도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성분들 구두 신고 오르막길 올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이 맛보기 강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직장인 수요, 대학생 수요 부분 걱정 없는 지역이다라고 입지 부분 자세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개발 소식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호재들 들려오고 있나요? 네,
개발 호재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마포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도심의 유해 시설인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은 유해 시설로 인정되는 발전소는 지하로, 이 지상은 공원과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및 여가 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지역과 연계할 경우에는 마포구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인리 발전소는 주변에 홍대 걷고 싶은 거리, 한강 수변공원, 상암동 DMC, 선유도 공원 등이 있어 복합 문화벨트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 관광객 유치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핵심은 꾸준한 임대 수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또한 꾸준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필요한데요. 이 본 매물이 입지한 마포구의 경우에는 인구 유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및 IT 융합 산업 중심의 이 중심의 복합 디자인 상암 DMC 지구를 포함해서 합정 균형 발전 촉진 지구 개발 사업, 그리고 홍대 앞 디자인 출판 지구 사업 등 굵직굵직한 이 사업 등으로 앞으로도 인구 유입은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본 매물은 임대 수익에 있어서는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는 말도 해주셨는데 입지가 굉장히 탐이 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내년도 준공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나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준공에 예정에 돼 있는데요. 최근 이 방송에 소개되는 원룸형이랄지 오피스텔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6실의 이 원룸형 매물이 되겠고요. 이 총 8층 중에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7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규모가 있는 만큼 현재 모델 하우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원룸형 풀 옵션으로서 가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시면은 이 층고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룸의 경우 이 상당히 좁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서 층고가 높은 만큼 그만큼 개방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룸이지만 답답하지 않게 높은 층고라는 강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자, 그럼 가격 메리트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인데요. 일단은 뭐 매매가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마포구 내의 이 오피스텔 분양가와 비교를 했을 경우 상당히 저렴한 분양가다.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인근 분양가 대비 약 70% 수준의 분양가를 자랑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이 본 매물의 경우 현재 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이 준공전 이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제하면은 이 나머지 중도금은 전액 이 무이자 융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이면은 잔금까지는 전혀 필요 자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의 예상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대출 금액은 6,7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실투자 금액은 3,400만 원이 되겠고요. 투자 수익률로는 12.3%가 되겠습니다. 네, 계약금 1,000만 원에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연간 임대 수익은 12% 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주셨네요. 그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두 곳의 정보 확인했고요. 또 다른 정보들 이어집니다. 02-2077-6392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 김영우 소장께서 매물 정보 하나 더 가져오셨네요. 어떤 정보일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가는 약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네요. 방 3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선 매물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저렴해서 눈에 띄더니 이번에는 또 실제 투자 금액이 저렴합니다. 가격 메리트에서 강점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세 금액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구, 서울에서도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 내 매물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번 매물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상업 지역 비율로 인해서 그만큼 주거 지역의 비율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시면 되는데 이 중구 내 중심 상업 지역에는 이제 을지로라든가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명동과 남대문, 회원역 등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의 어떤 직장인들과 상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사실 매매 금액이 2억 7천인데 전세 금액 2억 5천에 입주를 하실 만큼 그만큼 주택의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도심 속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의 어떤 교통 환경이 상당히 우수해서 향후 이제 이 지역의 어떤 임대 수요층도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김양호 소장님께서도 이 신당동 쪽 자주 가시나요? 네, 신당동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어서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가실 때마다 이 점은 정말 좋다. 뭐 이런 주변 입지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사무실이 이제 강남 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동호대교를 건너게 되면은 동호대교 건너서 이제 터널을 지나게 되면 바로 이제 약수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 신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외에도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인근에 무려 5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서 이번 매물지에서 도보 5분 정도만 걸어가시게 되면 지하철 3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환경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구청, 중구 내에서 이 지역에서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흡수되는 그런 유일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는 이 매물 주변에 남산이라든가 매봉산공원 등 녹지 공간이 상당히 풍부하고 이 남산 내에는 남산타워라든가 국립극장 그리고 신라호텔, 하얏트 호텔 등이 있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시기에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번 매물지 바로 앞에 장충중학교와 장충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입지 여건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쪽 지역 자주 가시면 뭐 개발이 있는 지역이면 확실히 가면 좀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네. 뭐 그런 분위기 느껴지시던가요? 네, 일단 이 지역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좀 조사를 해보면 되는데요. 현재 이 청구역이라든가 신당역 그리고 약수역 일대에 어떤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이 현재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 지역의 어떤 그런 토지주들의 입장 같은 경우 살펴보면 이 약수청구 신당의 어떤 고밀도 복합 지구 지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수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업무 복합 개발 지구로 그리고 청구역은 공원 조성 및 주상 복합이 개발될 예정이고 신당역은 주거와 문화 그리고 숙박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인 지역인데 본 매물이 위치한 약수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와 주거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가 들어올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 향후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라도 이 인근의 남산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고 또한 강남과의 접근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받쳐줄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인근에 이제 약수역 위쪽으로 있는 약수 고가차도의 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등 현재 이 지역은 개발에 대한 호재감이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어진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는 뭐 지어진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신축 매물들이 많아요. 이런 신축 매물에 밀리지 않을 만한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환경에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번 매물이. 그리고 이제 외관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에도 사실 이게 3룸 같은 경우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세탁기라든가 이런 가전제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옵션 품목도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되겠고 현재 매물이 5층 중에 2층 매물인데요. 전세가 2억 5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2천만 원 투자 가능하시고 또한 실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또 입주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실입주와 투자 양방에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 매물 같은 경우 이제 방 3개, 욕실 하나,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가 이세민 가구가 상당히 선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거주 메리트뿐만 아니라 투자 메리트 또한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투자 메리트는 건물 특징보다는 가격 쪽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어떨까요? 네, 일단 매매 금액이 현재 2억 7천만 원인데요. 네. 지금 전세 금액이 현재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현재 약수역에서 같은 핵심 지역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이렇게 묶어놓기보다는 이런 부동산 매물, 금매물, 나온 매물에 투자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내가 이자 수익보다도 훨씬 많은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에 찾아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어떤 분들이 이 매물에 관심 가지면 좋을지 투자 대상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는 어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어떤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재 2천만 원 갖고 투자를 가능하시긴 하지만 향후 2년 후 재계약 시에는 거의 원금 회복까지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이 지역의 임대 시세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동대문 프라자의 개장으로 인해서 이 동대문 인근의 어떤 상권이 상당히 발달됨에 따라서 이 동대문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수요층도 이쪽 신당동 쪽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적인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가격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수익률 괜찮은 편일까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월세 수익보다는 전세로 투자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 월세로 하시게 되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한 8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 면적에서도 그렇게 약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까지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죠. 네, 매일 서울 곳곳의 다양한 지역의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오늘 소개받으신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셨던 분은요. 김현우 대표, 김양호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